예,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내용을 갖고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됐고, 그리고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지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다주택자이다 라고 하면은 종부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주택을 매매를 하든지 증여를 하든지 뭐 명의를 이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삶의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모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절세 꿀팁이죠. 그 첫 번째가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겁니다. 왜 절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주택자 부모님의 고민, 종부세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남한테 팔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이 주택은 향후적으로 시세 차익을 더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욕심 때문에 일단 명의를 이전을 해야, 아니면 매도를 해야 뭐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데 남주기는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게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공짜로 주는 거, 그 다음에 유상, 대가가 있는 거. 공짜로 준다는 거는 증여겠죠. 증여인데 이 증여도 두 가지가 있죠. 단순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가 있는데, 단순 증여는 지금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훨씬 더 실익이 있기 때문에 절세 꿀팁으로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사례를 갖고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상, 대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양도죠. 양도에서도 저가 양도를 이용하면은 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한테 세금을 제일 적게 내면서 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방법, 부담부 증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어떤 내용이죠? 증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보통 이제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채무를, 보통 채무라고 하는 거는 임대 보증금이거나 아니면 은행 대출금이겠죠. 이거를 수중자, 이제 자녀겠죠.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주택 재산가액이 있는데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금액이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발생하겠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채무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갚아야 될 채무가 없어진 거예요. 자녀한테 이전된 겁니다. 그럼 요거는 양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채무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면 단순 증여는 받는 사람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부담부 증여는 자녀는 증여세 내고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내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증여세, 양도세를 내고도 단순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습니까? 적죠. 그리고 궁극적인 건 뭐죠? 자녀의 입장에서 아직 소득 재원이 많지 않잖아요. 증여세 부담이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채무 금액을 크면 클수록 자녀의 증여세는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 있다. 대신에 그 채무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부모의 양도소득세는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채무 금액을 얼마로 하는 게 제일 적정합니까? 이거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을 4억 원에 했어요. 증여하려고 했더니 지금 아파트 시세가 8억 원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 임대 보증금이 5억이 껴 있습니다. 이게 채무겠죠. 그리고 보유를 10년 했고 부모님은 이 주택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채무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비과세 적용 대상자라는 겁니다. 제가 신고세액 공제하고 뭐 양도세 기본 공제는 무시하고 한번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공짜로 전부 다 단순 증여한다. 그러니까 8억을 그대로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증여재산공제 직계 비속한때 지금 현재는 5천만 원이죠. 그럼 7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세금을 산정해 보니까 1억 6천5백만 원이에요. 자녀가 1억 6천5백만 원의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도 내야겠죠.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2천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2억이 넘을 것 같은데, 그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하면 뭐 단순 증여도 가겠지만 세금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8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무 5억 원을 승계합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3억이라는 겁니다. 3억에 대해서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차감되고, 2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니까 4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단순 증여하면 1억 6천5백을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부담부 증여를 하니까 4천만 원만 자녀가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부모 입장에서는 채무 5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그 양도소득세가 부모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자예요.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양도세 낼 게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은 손쉽게 세금을 제일 절감하면서 이 주택을 승계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주택이 여러 채 있어가지고 세율이 기본 세율이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달라지죠? 자녀 입장에서 채무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달라질 건 없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채무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겠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거는 부모가 비과세 적용 대상자라고 보니까, 즉 1주택만 갖고 있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납부할 세액이 없었는데,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라고 하면은 일단 비과세는 아니니까 세금이 나오겠죠. 근데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율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세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봤더니 5,660만 원입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 채무를 차감한 나머지 부분 증여세 4천만 원 하고, 부모 입장에서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5,600만 원 합했더니 9,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단순 증여할 때보다 훨씬 낫죠. 세부담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부담부 증여를 하고자 했을 때 멈칫했던 건 뭐냐면, 부모 입장에서 주택이 여러 채 있어요. 그리고 증여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2주택 중과라고 하면은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는 변동될 게 없죠.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만 변동이 됩니다. 2주택자면 기본세율의 20%가 가산되죠. 장특공제 적용이 안 됐죠. 그러니까 자녀가 내는 증여세 부분하고 부모님이 내는 양도세 부분 합하면은 단순 증여하고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만약 이 부모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자다, 그러면 오히려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컸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단순 증여가 세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려고 해도 부담부 증여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2주택 또는 3주택 중과 대상자에 해당됐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에 대한 실익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이 한시적 배제가 됩니다. 즉 2020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만 보유했으면은 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안 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의 가장 큰 실익이 큰 거는 부모 입장에서 비과세 대상이에요. 주택이 한 채만 갖고 있다가 그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차선책으로 일반 세율까지는 단순 증여보다 훨씬 실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 세율을 적용받도록 1년 동안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제일 세금을 적게 내면서 자녀한테 부모 소유의 주택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상황인지, 즉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부모가 비과세 대상이다, 당연히 부담부 증여해야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채무 금액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자녀의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해야겠죠. 왜? 양도세 부분은 어차피 비과세 대상이니까 낼 금액이 없잖아요. 따라서 증여 전에 추가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을 인상해가지고 채무 금액을 상향 조정한 후에 부담부 증여하는 게 제일 좋고,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도 부담부 증여가 유리합니다. 이때는 그러면 자녀가 내는 증여세 부분하고 부모가 내는 양도세 부분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개의 합이 최소화되는 채무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낫겠죠. 총 부담세액이 최소화되는 채무 금액은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아니면 본인이 계산하기 힘들면은 세무사님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채무 금액이 얼마일 때 자녀가 내는 증여세 부담하고 부모가 내는 양도세 부담이 합계 금액이 최소화될 건지 파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이 되면은
부담부증의 승력이 없는데 지금 중과가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부담부 증여를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때 부담부 증여할 때 추가 검토사항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채무를 승계해야 돼요. 그렇게 승계가 되려면은 증여일 현재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만 인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여일 이후에 발생된 채무는 인정되지 않고 또 부모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가 있으면은 그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부모님 주택에 담보된 증여일 현재 이미 채무가 형성된 채무여야 된다는 거고, 그럼 부담부 증여를 이제 끌고 왔습니다. 그 채무는 누가 상환을 해야겠죠? 당연히 자녀가 해야겠죠. 왜? 자녀가 그 채무만큼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채무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부모가 갚아준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 후 채무 금액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 자녀가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상환 금액이 자녀의 취득 재원에서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부모님이 그 채무를 상환해 준다.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어차피 부담부 증여 채무 금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 적게나마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거예요. 따라서 그 증여세는 누가 내야죠? 자녀가 내야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 납부 여력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자녀가 증여세 납부 여력이 없다. 그러면은 현금 증여를 통해 가지고 재증여 문제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제는 부담부 증여할 때 부담부 증여뿐만 아니라 증여 또는 양도할 때 취득세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주택 공시 가격에서 채무 금액이 차감되겠죠. 그럼 취득세 부분을 고려할 때는 무상취득분하고 유상취득분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즉 무상취득분은 뭐냐면 올해까지는 어차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에서 채무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는 이제 증여로 받은 결과죠. 그 증여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죠? 기본세율은 3.5%, 중과세율은 12%가 적용됩니다. 그럼 12%의 중과취득세율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죠?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2% 굉장히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예외가 부모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설령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할지라도 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채무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채무금액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 양도세 냈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누가 내죠? 자녀가 내죠. 그럼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 현재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이 몇 프로 적용되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취득 금액에 따른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될 거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8%,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중과세율은 어떤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그거는 증여일 현재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자녀의 주택수 몇 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무주택자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유주택자다라고 하면은 이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증여받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이면은 이제 8%, 그 이상이면 12%가 적용되고,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세 번째 주택부터 8%, 네 번째 주택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특히 기억해 둬야 될 거는 2022년도까지는 증여취득분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 적용되지만 2023년도부터는 시가인정액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사례가액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년에 증여한다라고 하면은 과표 자체가 늘어나는 결과가 돼요.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과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취득세율이 부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시가가 6억 원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증여세는 시가를 갖고 판정하지만 올해까지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은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증여를 한다. 시가 표준액을 갖고 증여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주택이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다. 즉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이다. 그럼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증여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초과한다. 그럼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내년부터는 이 시가 표준액이 시가 인정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하건 단순 증여를 하건 증여를 할 때 취득세 부분을 고려를 한다 하면은 올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갖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주택자인 아버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하나의 주택을 무주택자인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5억 원이고 임대보증금은 3억 원입니다. 그럼 취득세를 고려할게요. 먼저 무상취득분, 2022년도까지는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계산하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에서 채무를 뺀 2억 원이 이제 무상취득분이 되겠네요. 이 2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입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4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세하고 그다음 양도세만 고려하고 취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등기할 때 갑자기 몇 천만 원을 내라고 하면은 멘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담부 증여할 때는 취득세 부분까지 고려를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무상취득분 얼마죠? 채무금액 3억에 대해서 자녀 입장에서 무주택, 조정대상 지역의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의 기본세율이 적용됐네요. 그러니까 유상취득분은 3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케이스에서 자녀가 2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번에 증여받는 주택이 세 번째 주택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자녀 입장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니까 취득세율이 12%가 됩니다. 그럼 증여 취득세율이나 유상취득, 그러니까 매매취득세율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6천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할 때 반드시 취득세를 고려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 무주택인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상취득분의 금액을 키워야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을 조금 경감시킬 수 있겠네요. 근데 취득세에서는 좀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수중자, 자녀의 소득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주택에 담보된 대출이나 임대보증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한다 할지라도 부동산 전체를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봐서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형식은 부담부 증여를 취했다 할지라도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자녀 입장에서 소득이 없다고 하면은 이 매매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다를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이라고 하면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12%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전체 다가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무상취득분하고 유상취득분으로 구분되고 자녀가 무주택이기 때문에 무상취득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반드시 신경 써야 될 게 자녀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같이 판정을 해야 된다. 소득이 없으면은 부담부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다를 증여취득세율을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시 취득세에서 증여 추정에 대한 규정이 별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다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큽니다. 그럼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산하는 것밖에 없죠. 매매나 증여를 해야 되는데
제3자한테 주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증여를 할 때 단순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가 있는데, 지금 현재 1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증여보다는 당연히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를 통해 가지고 양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더군다나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훨씬 더 절세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 자녀 입장에서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취득세 자체가 증여 부분이 올해까지는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시가를 준용해서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여취득세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안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자녀 입장에서는 무조건 채무를 많이 승계해야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분이 이제 적겠죠. 근데 그에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약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면은 채무 금액을 최대화시키는 게 맞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은 이 증여세하고 부모님의 양도소득세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채무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갖고 부담부 증여하는 게 낫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담부 증여할 때 반드시 취득세 부분까지 미리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된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한 이후에 그 채무를 부모님이 상환해 주면 재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가 내야 되는 증여세 부분하고 취득세 부분에 대한 재원이 입증이 되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 절세 꿀팁으로 오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저가 양도, 이번에는 대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대가 관계가 있었을 때 저가 양도가 왜 절세 꿀팁인지, 가장 좋은 방법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